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교웅에게 UAE 대통령이 약속 이행은 기적 같은 사례다. UAE는 한국을 대단히 신뢰한다. 그러니 3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라고 발언했다지요. 물론 300억 달러가 MOU, 즉 언제 한번 밥 먹자 수준인 것이고 특히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은 MOU를 외교 성과로 둔갑한 것이 MB 때부터라지요. 실제 MB 정부의 71건 MOU 중 단 한 건만이 성사되었다고 하니 MOU로 외교 성과를 말하는 건 정치적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문제는 과연 기적 같은 약속 이행의 의미가 단지 한국 기업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흥미롭게도 교웅의 아크 부대 방문에서의 발언은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키웁니다. 교웅은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연 이란은 난리가 났겠지요. 이란의 외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와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급속하게 일어나는 긍정적인 전개를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의 최근 스탠스, 특히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한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외교 순방마다 단 한 차례도 어긋남이 없이 외교 참사를 보여주는 교웅정권이지요.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는 어디까지입니까? 해외 순방을 통해 국익을 확보하라고 했더니 국익을 깎아먹고 있는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익을 해치는 외교적 실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란을 군사적 위협 세력으로 여기고 있다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란과의 긴장감을 키워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란은 1970년대 대한민국 중동 건설 붐으로 인연을 맺었고 2016년 포괄적 파트너십을 채택한 우호 협력국입니다. 현재는 미 주도의 제재로 인해 직접 교역이 어렵지만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 중동 사회의 위상에 비추어 적으로 돌려서 국익에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교는 적을 줄여가는 것인데 오히려 적을 늘리겠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대통령입니다. 해외만 나가면 가는 곳마다 사고 하는 말마다 망언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외교 참사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어 실언으로 외교 문제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외교 참사를 일으키며 국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교 참사 때마다 문제될 것 없다고 우겨대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외교적 실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한이란 양자 관계와는 무관하다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작심 발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한이란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한 발언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의전 하나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순방 외교에서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말실수, 외교 참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윤 대통령의 실수를 막지 못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란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 대통령의 발언 들여다보고 있다며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뭐라고 해명할 것입니까? 대통령의 말실수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대통령과 참모들이 왜 이런 문제를 만드는지 답답합니다.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고 반성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억지 변명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쓸데없는 실언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걸 국민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교 참사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바로잡을 것을 약속하십시오. 이제 고작 임기 8개월 지났습니다. 남은 4년 내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장에서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협력국 이란이 졸지에 적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험한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참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작년은 한이란 수교 60주년이었습니다. 1967년부터 운영 중인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적군 한마디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를 적군 또는 아군으로 접근하는 대통령의 이분법적 외교인식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기 충분합니다. 최근 북한에 대한 강대강 대치와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도 이런 이분법적 외교관에서 오는 참담한 결과입니다. 자체 핵무장까지 거론하며 안보 무능과 불안을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범 기업 국가 대신 한국 기업이 알아서 기금을 마련하여 배상하겠다는 방식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윤석열 대통령의 말폭탄을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리스크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 국민들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실용적 국익 외교의 관점으로 대통령은 그 언행을 무겁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면 경정권의 국정은 그야말로 교웅의 무지와 무능으로 일어난 사고를 처리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란이 아니라 이단입니다. 라는 김은혜의 패러디가 또 나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편 다른 시각으로 교웅의 발언이 의도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앞서 UAE 대통령의 기적같은 약속과 교웅의 이란은 적이다라는 발언의 교집합과 UAE와의 수교 이후 최초로 교웅을 국빈으로 초대한 것에 대한 대가는 없냐는 합리적 의심에서 본다면 지난 MB 원전 수주의 대가로 UAE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파병된다는 비밀 군사 협약이 소환된다 이겁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의 진짜 이유가 바로 MB 시절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것에 대한 수습을 위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UAE와의 군사협정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것이기에 당연 문재인 정부로서는 지켜질 수가 없던 것이겠지요. 이어 지난 2018년 1월 중앙일보는 단독 김태형 UAE와 군사협약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하자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MB정부의 김태형 국방장관이 아랍에미리트와 군사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걸 실토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렇게 발언했지요. 김태형 전 장관이 군사협정의 문제다. 그리고 자동개입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 라고 거의 다 시인을 했는데 한 가지만은 여전히 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MB가 알고 있고 MB 지시에 한 거라는 말을 빼버리고 자기가 다 했다는 게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이 당시 국회에서 송곳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합의가 없다. 비공개 협정 MOU 체결한 바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 갖다가 시인을 하면서 자기가 몰래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예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대외적으로는 비공개지만 국무회의는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태를 푸는 과정에서 송영무 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고 잘 안 돼서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방문했는데 그 두 사람 방문 사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방문한 이유가 겉으로는 강연 때문에 방문했대요. 아랍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불러서 강연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들 수행원 앉혀놓고 강연했다면 몰라도. 그래서 이거 수습하러 간 거거든요.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해가면서 이를 추진한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게 헌법 60조 조약 체결과 관련된 헌법 규정,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위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미국하고도 군사적 자동 개입 조항은 체결하지 않은 가장 우리의 군사 동맹 관계에 미국하고도 체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현직에 있다면 탄핵감이지요.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을 위배한 거니까 탄핵감인데 지금 물러났으니까 현직 대통령이 아니면 탄핵감이 아니거든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MB 정권의 시즌2라는 경정권이 UAE에 가서 설마
MB 정권의 과거를 되풀이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UAE 대통령의 기적같은 약속 이행의 의미가 MB 때의 비밀 군사협약을 문재인 정부가 바꿨지만 경정권은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라는 의미는 설마 아닐 것이고, 아크 부대원에게 우리의 적은 이란이란 말이 MB 정부 때의 자동 파병을 의미한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MB가 현직이었으면 탄핵이라고 한 고도의 전 대표의 일가를 경정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